안녕하세요. 박광남입니다. 저희 상반기가 벌써 끝이 났네요. 이 상반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 겪느라고 투자자분들 모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이 하반기를 맞아서 이 투자자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다른 아이디어들을 좀 배우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고자 이 산업에 대한 전망, 아웃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는 이슈가 좀 있죠. IT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라는 우려들이 굉장히 좀 팽배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런 공포가 엄습하고 있는 전기전자 업종의 하반기는 과연 어떤 모습을 그릴지, 상반기와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리서치 센터의 차유미 연구위원님 모시고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연구위원님, 제가 서두에 잠깐 말을 던지긴 했지만 저희가 전반적인 상반기 시장도 굉장히 좀 어려웠잖아요. 네. 근데 특히 이 IT 업종 내는 요즘 들어서 더더군다나 공포스러운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아이폰의 오더컷 이야기도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전반적인 이 수요, 소비 둔화에 따라서 아이폰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다들 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이런 하반기를 저희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I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반기에 사실 우려는 계속해서 있었는데 실적 네. 자체는 사실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좋았거든요. 네. 2분기 저희가 이제 실적 발표도 곧 앞두고 있는데 이 업체들도 이제 2분기까지 저희 실적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결국 이제 하반기 갈수록 이제 그 우려가 조금 더 이제 실현화되는 구체화되는 이제 시점이기 때문에 네. 저희 쪽이 그렇게 긍정적이다, 저희 하반기는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원체적으로 저희가 20년도, 21년도 저희는 계속해서 그 코로나 어떻게 보면은 수혜 예. 싹택되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시장 눈높이 자체가 이미 높아져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이제 부담스러운 이제 눈높이를 가지고 저희 이제 이런 우려들이 계속해서 오더컷이라든지 생산 차질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하반기가 긍정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 이제 그래도 요 안에서 저희가 주요 이제 전방 산업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PC, TV, 가전, 스마트폰 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그래도 저희가 조금 이제 괜찮을 만한 종목이라든지 그런 이제 전방을 찾는 게 저는 이제 지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보니까 그렇죠. 저희가 네. 투자자 입장에서 사실은 항상 그래도 상대적인 강세를 좀 보일 수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찾아야 되는 입장이다 맞습니다. 보니까 그 역할을 좀 대신해주고 계신 게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중에 그래서 하나를 꼽아보자 하면은 상대적으로 스마트폰 쪽은 아무래도 교체 주기 자체도 5년, 7년 이런 기기보다는 상대적으로 2년, 그쵸. 2년 반 짧기 때문에 이게 좀 이제 그 악화 폭도에 조금 제한적일 수 있을 것 같고 그 상대 그 수혜 강도 폭이 상대적으로 셌던 다른 이제 전방 어플리케이션 네. 대비했었을 때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그 하향폭 자체가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정리를 해보면 말씀해 주신 내용처럼 이 IT 사실 전기전자 업종에는 굉장히 범주가 넓잖아요. 그 중에서 사실 전반적인 톤은 좀 낮아지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휴대폰 시장의 상대적인 스마트폰 시장의 상대적인 강세를 좀 보일 수 있는 여력은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좀 중심으로 그래도 이 사실 어려운 환경일수록 좀 이렇게 모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퍼뜨리기보다는 이제 모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 모아야 되는 업종은 스마트폰이 좀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현황을 조금 점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망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요 그래프부터 보시면요, 방금 네.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전반적인 업황 부진 속에서 이제 스마트폰 쪽 이제 조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전체 스마트폰 시장 전체를 보시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저희 워낙 지금 인플레이션 압박이라든지 예. 이제 매크로적인 이제 이런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이제 방어가 가능한 정말 이제 좋은 업체들, 실적이 좋을 수 있을 만한 실적 가시성을 높여갈 수 있을 만한 하반기로 갈수록 그런 업체들을 찾는 그런 눈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나누고 또 나눈 거네요. 저희가 전기전자 업종 내에서도 그래도 스마트폰, 네. 스마트폰 업종 내에서도 각각의 전략에 따라서 여기서도 조금 더 포커스를 해야 될 부분들을 좀 나눠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 팬데믹 기간 동안 이제 스마트폰 가격대별로 출하량 추이를 이제 비교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800불에서 1000불 정도,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이라고 하면은 요 가격대에 아마 이제 세그먼트가 놓일 것 같고요. 네. 그 밑에 이제 400불에서 800불 미만, 이제 중저가 스마트폰이라고 구분했고, 그 밑에 이제 $400 미만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봤었을 때, 네. 저희가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 사실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코로나가 심했던 20년 2분기 그때를 제외하고는 그렇게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출하량 감소 폭이라든지 그런 이제 타격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출하량 감소 폭이 조금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고요. 네. 그래서 저가 시장은 이게 장기화되면 될수록 이제 이게 계속 사람 심리라는 게 작년에 안 팔렸으니까, 재작년에 안 팔렸으니까 올해는 팔릴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게 계속 그쵸. 있었던 것 예. 같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장기화되면 될수록 사실 이제 잘 팔리는 핸드폰, 잘 팔리는 OEM은 계속 잘 팔렸고요. 근데 이게 못 팔리는 OEM은 팔리는 계속 것들은 안 팔리는 계속 안 것들은 안 팔리는 팔릴 수밖에 상황. 없었다. 예. 사실은 전반에 이제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해주셨고, 네. 이제 이 품목별 세그멘트를 나눈 이유가 인플레이션에 피해를 또 많이 보는 또 사람들이 네. 아무래도 이제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이 저가 휴대폰의 수요층은 사실 좀 계속 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맞습니다. 놓여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결국 저희가 이제 제조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이제 결국 수요, 공급 이 어느 하나가 이제 삐끗하게 되면은 이제 삐끗할 수밖에 실적은 이제 가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방금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수요단 지금 저희가 계속 나오고 있는 화두가 인플레이션인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조금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소비자 가격에 전가했었을 때 그 폭이 조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쪽이 아무래도 이제 중저가, 특히 이제 저가 스마트폰 쪽이기 때문에 이제 수급적인 이슈에서도 조금 자유로울 수가 없을 걸로 보고 있고, 공급단 면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저희 뭐 중국 좀 코로나 봉쇄 조치가 약간 좀 풀렸다는 완화되긴 얘기도 있었지만 했지만 사실 또 그것도 다시 아직은 나오- 퀘스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국 그 중국 정부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게 제로 코로나이기 때문에 예. 그 영 만드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구체적인 코멘트는 하지 않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차질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결국 중저가 쪽으로 갈수록 더 피해도가 높기 때문에 네. 이러한 현상은 아직까지는 이런 가시성들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올해 하반기까지도 지속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까지도 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을 첫 번째 이제 전제로 좀 깔고 가시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또 이야기가 있죠. 예. 네, 이것도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의 조금 구체적인 예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아이폰이 실제로 잘 팔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 잘 팔린 것 중에서도 아이폰 13이 더 긍정적이었던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봤었을 때, 이제 아이폰을 저희가 이제 기본 모델, 그리고 프로 모델, 프로 맥스 모델 이렇게 또 그 안에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네. 특히 이제 가장 고가 라인인 13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기존 뭐 12 고가 시리즈 라인이죠? 네, 예, 가장 예. 비싼. 그래서 그 전까지는 보통 이제 출시 이후에 한 3개월 정도까지 이게 조금 출하량이 계속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3개월을 피크로 찍고 약간 조금 이제 꺾이잖아요. 감소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이제 13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 기본, 그러니까 가장 기본 모델인 아이폰 13도 그렇고 네. 아이폰 13 맥스 모델도 그렇고 이게 3개월, 4개월 차에도 이제 피크가 계속 나오고, 이게 빠지는 추이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 빠지는 폭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성장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네.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 아이폰 13을 사려는 고객 수요층은 충분히 지금 견조하구나. 견조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네. 이러한 부분들이 애플이라고, 사실 애플도 그 중국에 공장 크게 있기 때문에 매출 비중이 그 공장 생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네. 피해를 받긴 받았어요. 근데 얘네는 이걸 이제 최소화하는 그런 이제 그런 게 이제 애플이 가진 강점인 거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서 조금 이제 늦게 늦게 이제 그 제조 기간이 좀 예, 리드 타임이 걸리긴 했었지만, 근데 그거를 결국 이제 기다려주는 이제 수요층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제 밀려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이러한 추이들을 봤었을 때 상대적으로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사는 고객층은 이런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매크로적인 변수에도 타격이 그렇게 크지 않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맨 앞에서 이제 스마트폰 양극화 현상을 지속하는 것을 이야기로 좀 해봤고, 두 번째 이 QRP라는 거에서 봤을 때 프리미엄, 가격 경쟁력을 줄 수 있는 업체로 조금 더
압축을 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전달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좀 구체적인 이제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준비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뭐 지역별하고 제조별로 좀 나눠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관련해서 그러면 저희가 좀 이 부분도 이제 하나의 투자 포인트잖아요. 이제 네.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예. 네, 스마트폰 시장은 지역별로도 이제 뭐 잘하고 있는 성격이 OEM, 좀 다른가요? 성격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특히 이런 장에서는 이런 시장 환경에서는 이렇게 뭐 지역별로 그리고 OEM별로 누가 잘할 수 있는지를 더 이렇게 세분하게 디테일하게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계속 이제 프리미엄 스마트폰 라인 업체들이 수요도 그렇고 공급도 그렇고 그런 타격면에서 가장 이제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이제 뭐 프리미엄이라고 하면 저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대표하는 이제 아이폰,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특히 이제 올해 이제 조금 기대되는 폴더블 쪽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지역별로 수요 체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네. 생각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미국 지역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시장에서 미국이 갖는 의미는 이제 퀄리티입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비중이 제일 지역 놓고 봤었을 때 가장 높은 지역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 나오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이슈 등에 가장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저가 스마트폰의 비중이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네. 요 지역은 요 미국 지역에서 잘 팔리는 스마트폰은 계속해서 잘 팔리는 추이를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추이를 가지고 간다라고 했었을 때 그럼 누가 잘하는 업체냐라고 네. 했었을 때 애플이 이제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시장에서는 거의 비수기에도 이제 40%한 중반대까지는 이제 네. 이거 가져가는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잘하고 있는 아이폰에는 이제 타격이 조금 유리할 것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처럼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세그먼트를 좀 줄여 나가는 과정이죠. 줄여 나가는 과정에서 이 미국 시장은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판매가 가장 높은 시장인데 그 시장 내에서 애플의 점유율이 높다. 그럼 당연히 애플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맞습니다.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고, 네. 그럼 저희가 또 다른 큰 시장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시장, 사실 중국 시장이 좀 요즘에 계속 논란이 좀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은 사실 작년 하반기도 그렇고 올해 상반기도 그렇고 요약하자면 사실 부진이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부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부진의 끝이 이젠 오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아직은 오지 않고 있는 시장이고 네. 저는 하반기에도 회복은 조금 힘들지 더디다. 않을까라고 보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2월, 뭐 이렇게 6월 한 번씩 월별 데이터는 조금 튀고는 있어요. 네. 그 YOY 놓고 봤었을 때. 근데 이제 그렇게 튀는 현상들이 2월도 그렇고 6월도 그렇고 특수한 월이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이제 불안정하고 그렇게 특수 수요를 제외하고는 이제 회복하는 세를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부진을 하고 있는 정도가 네. 거의 이제 20년도 가장 안 팔렸던 출하량, 가장 낮은 출하량을 예. 최근에 기록했던 게 이제 작년 20년 2월인데 그때랑 비슷한 출하량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록했거든요. 예. 굉장히 좋지 않은 거네요. 굉장히 예. 좋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그래프에는 조금 놓쳤는데 저희가 이제 셀인 셀트루 그래프라고 해서 제가 이제 월별로 정리하는 데이터가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유통 재고에 어느 정도 쌓이는지 그 간격을 보는 이제 그래프인데 그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은 아직까지도 저희가 이제 제조를 해가지고 생산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밀어냈는데 그게 이제 팔리지 않고 소비자에 이제 들어간 게 아니라 결국 아직까지 재고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수요가 그만큼 공급은 어떻게 이제 그래도 완화되면서 이제 풀어졌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수요 단이 그렇게 회복한 것 같지 않아서 네. 그래서 지금 채널 재고를 사실 업체는 당연히 채널 재고 먼저 밀어내고 새로운 네. 신제품을 밀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봤었을 때 그 앞에 이제 그 재고라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회복 시기는 조금 그만큼 계속 지연되지 않을까. 그럼 중국 시장은 사실 아직까지 스마트폰의 이 구조적인 회복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하반기도 약간의 좀 불투명한 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중국 시장에서 뭐 어쨌든 적정 수주자 MS를 갖고 있는 업체들은 전반적으로 썩 다 좋지 않겠네요. 이 중에서도 그럼 저희가 그래도 좀 지켜봐야 되는 업체가 있잖아요.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데
여기서 아이러니하게 제가 아까 2월, 6월 데이터가 한 번씩 튀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래서 그 튄 그만큼을 누가 가져갔냐라고 봤었을 때 그 물량을 가져간 게 또 애플이었거든요. 여기서 또 나오네요. 네. 미국에 이어서 중국 시장 내에서 시장 전반적으로는 좋지 않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는 애플이 데이터가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또 주셨네요. 근데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네. 조금 뒤에 정리해놓은 페이지가 또 따로 있어가지고 그때 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지역 말고도 사실 이제 나머지 지역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예. 네, 그래서 유럽이랑 이제 인도 지역도 제가 이제 보고서에는 정리를 해두었는데 네. 오늘 뭐 이제 유럽 쪽은 저희가 뭐 워낙 전반적으로 거기 좀 안 좋죠. 전쟁이 나고 예. 있는 지역인데 사실 네.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래서 좋지 않은 그 관점이 하반기에도 뭐 유지될 예.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인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코로나에 거기는 오프라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네. 코로나의 타격을 뭐 절대적으로 다 받았고, 그래서 그 기저에 의한 YOY 성장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드렸던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제 중저가 스마트폰 비중이 아무래도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뭐 다시 한번 이렇게 매크로적인 변수가 이제 영향을 주게 되면은 또 그 타격도 이제 큰 폭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네. 지역이라는 관점에서 뭐 기저 자체는 높겠지만 조금 그래도 보수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은 환경에서는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 내용을 이제 보고서 때 조금 정리를 저희 뭐 해둬가지고 보고서에 네. 링크 올라갈 거니까 그 네. 보고서에서 관련된 내용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지금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을 조망하면서 사실 점유율 같은 것들을 같이 넣어놨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시장 내에서도 누가 조금 더 타격을 받는지 아닌지를 좀 확인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지역별로는 좀 나눠 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역별 그래도 조금 부각받을 수 있는 업체가 좀 나온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제조사별로 저희가 또 봐야 되잖아요. 예, 제조사별로도 또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앞에서 거의 뭐 애플 얘기만 한 것 같아요. 네. 아이폰 얘기만 아이폰 잘 팔린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팩트니까요. 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시장 이런 환경에서는 결국은 이제 스마트폰이 그래도 수요가 견조하게 받쳐줄 수 있는 업체는 프리미엄 중에 이제 프리미엄 아이폰밖에 없을 거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하반기에도 역시나 네. 애플에 주목을 좀 해야 된다. 그럼 저희가 아이폰을- 제조사별로도 애플 역시 좀 주목해서 맞습니다. 볼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13 시리즈 잘 팔렸는데 근데 14 시리즈 또 잘 팔려? 라는 이제 그쵸. 또 얘기도 사실은 있어요. 원래 근데 한 해가 잘 팔리면 네. 그 다음 해가 아무래도 기저효과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더 낮아질 가능성들이 있잖아요. 충분히 방금 말씀해 주신 우려가 저도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13 시리즈가 워낙 잘 팔린 모델이기 때문에 14 시리즈가 뭐 13 시리즈를 뛰어넘는 뭐 이렇게 그런 성장률이 사실 나올 것 같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투자자분들이 이제 우려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약간 선방할 수 있는 출하량을 기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제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애플이 이번 출시하는 모델의 이제 카메라 화소 개선이 7년 만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년 만에 저희가 카메라 화소 네. 업그레이드가 나오게 되는데 7년 전에 저희가 아이폰 7이었나요? 8 네. 모델이었나요? 네. 그때 카메라 스펙이 그대로 저희가 쓰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몰랐어요, 사실. 예, 왜냐면 지금 잘 나오니까 몰랐는데 네. 이게 저희가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네네. 사실 이제 저는 몰랐어요, 정말. 예, 그렇게 오래됐는지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 이게 이제 변한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4배에 달하는 이제 카메라 화소 개선이 이제 이번 출시하는 신제품에서는 나타나기 때문에 네. 사실 뭐 그렇게 카메라에 불만 있는 아이폰 유저들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네. 아이폰 유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실 그거 다 써보고 싶어 하고 이럴 때는 한 번씩 다 잘 팔리거든요. 저희가 네. 항상 보면은 그렇게 조금 유의미한 스펙 체인지가 있었을 때는 출하량이 한 번도 이제 빠진 적이 거의 없었기 네. 때문에 이제 전에 그런 히스토리컬을 봤었을 때 아이폰 14 시리즈 이 카메라가 갖는 의미도 이제 충분히 유의미하게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 것 사실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 IT 제품들의 스펙업을 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 수요를 끊임없이 유지하고 혹은 더 증가시키기 위한 건데 이번에 아이폰이 좀 굉장히 좀 의미 있게 사실은 저는 바뀌었다라는 네.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이렇게 오래된지 정말 몰랐습니다. 예. 다른 뭐 사실 저희가 AP 업그레이드 했는데 저희가 그 체감하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카메라라는 건 저희가 딱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스펙 체인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교체 수요를 그래도 어느 정도 자극할 수 있는 트리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역대 이제 아이폰 시리즈별로 출하량 추이를 놓고 봤었을 때 아이폰 8 그리고 이제 아이폰 X 요 제품들이 굉장히 잘 팔렸던 제품, 이거 이제 한 해에 같이 나온 거여가지고 이제 네. 가장 잘 팔렸던 이제 17년도 모델인데 요
제품들의 iOS 지원이 이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17년도니까 거의 4년, 그쵸. 4년, 5년 전인 예.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마지막으로 그 지문 인식이 들어갔던 스마트폰이거든요. 오래되긴 했네요. 네. 예. 근데 이 제품을 쓰는 유저들이 생각보다 안 넘어왔어요. 왜냐면 저희가 20년도부터 이제 코로나로 이제 마스크를 끼고 다녔기 때문에 사실 페이스 아이디보다 굉장히 좀 지문 인식이 훨씬 불편하긴 했습니다. 편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이 친구들이 바꿨어야 되는 해가 보통 이제 20년도, 21년도였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은 수가 여기서 넘어오지 못했고요. 왜냐면 네. 이게 워낙 편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여기에 수요가 조금 이제 있고 요 아이폰 8 그리고 아이폰 X 같은 경우는 이제 iOS 지원이 이제 만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넘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 비슷한 전략을 쓰는 게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윈도우즈에 대한 지원을 만료되면 이제 보안이나 이런 이슈들 때문에 바꿀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구조가 된다고 하면 이것도 유사한 흐름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당연히 넘어올 수밖에 없는 수요가 이번 아이폰 14에는 좀 붙을 수 있다. 네. 이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고요. 네. 그 이외에도 또 저희가 애플을 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 시장 이제 뭐 2월, 6월 출하랑 이제 그 내용인데 네. 중국 시장의 출하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2년도 1분기를 제외하면은 전체 시장 성장률을 사실 상회하는 추이를 지속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게 그 원인이 아이폰 13 시리즈가 지금 이제 잘 팔리고 있는 이유가 가만 보면은 이제 저는 화웨이 물량을 받아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9년도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이제 화웨이가 제재를 받게 되면서 이제 아예 중단 뭐 해버렸는데 화웨이가 그 제재 받기 이전에 이제 보통 연간 출하량이 평균 1.4억 대 정도 예. 판매했었습니다. 근데 요 업체가 이제 가장 작년이죠. 작년 기준으로는 이제 3천만 대 미만으로 거의 떨어졌거든요. 뭐 급전직하했네요. 네. 예. 그래서 지금 1억대 물량만큼이 이제 중국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제 1억대 물량만큼이 공중에 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받아갈 업체가 사실 뭐 중국 시장은 워낙 자국 뭐 이렇게 중심으로 가져가려고 네.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려고는 했었지만 그 이제 수혜를 애플이 받아갔다. 오포, 비보, 샤오미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수혜를 사실 받아가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여기는 세그먼트 자체가 사실 다르거든요. 예, 사실 화웨이가 그 전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타겟팅을 해서 들어갔던 거였잖아요. 근데 네. 이제 이들이 나가고 사실 오포, 비보, 샤오미는 프리미엄 시장을 타겟팅하고 있던 업체들은 아니었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오포, 비보, 샤오미가 받아간 물량은 그냥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자기네 거 써야 되니까 그냥 거기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받아가는 물량들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그게 19년 그 이제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나타난 게 19년도였기 때문에 예. 20년도에 사실 작년에 우리가 미국 때문에 우리 되게 큰 화웨이가 이제 없어졌는데 예. 애플로 바로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좀 그것도 눈치를, 일종의 보고 펜트업 있다가, 수요가 네, 이제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주신 올해 거죠? 작년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판매되고 있는 13부터 해가지고 요 물량을 그래도 조금 이제 가져오는 흡수해 오는 그런 이제 추이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네. 애플 시장이 지금 잘하고 이제 성장률 나왔던 부분들도 이게 기존의 유저층을 흡수한 게 아니라 새로운 파일을 예. 갖고 온 거기 때문에 14 시리즈도 생각했던 것보다 아직까지 교체 수요가 충분히 남아 있고 중국 쪽에서 이제 새롭게 붙고 있는 새로운 파이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네. 그렇게 큰 우려를 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네.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화웨이가 사실 이제 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퇴출된 이후에 사실 무주공산이 된 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내에 애플이 이제 지속적으로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는 그림이 이제 뭐 유지가 된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애플 이야기는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됐으면 사실 이제 애플을 제외한 나머지 또 거대한 제조사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저도 네. 이제 이 코리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이 네. 삼성전자도 우려가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삼성전자 이 IM 사업부에 대한 노이즈가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의 또 이런 주요 부품 업체들은 굉장히 좀 연관도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삼성전자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올해 상반기 그렇게 잘 하지 못했습니다. 네, 여기도 글에 이렇게 써 있어요. 더 이상 밀려날 곳이 없는 삼성전자라고 써주셨기 때문에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배수진을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제 업체별로 당연히 연간 출하 목표를 세우기 네. 때문에
그걸 맞춰가지고 할 수밖에 없고 이제 네. 얘는 미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 상반기에 워낙 그 뭐 지금 오더컷이 있었던 거는 맞지만 예. 그거를 제외하고도 이제 상반기에 워낙 못했다 보니까 하반기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팔아야 되는 목표치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예.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뭐가 남았냐, 어떤 모멘텀이 있냐라고 했었을 때 결국은 폴더블. 이다. 그래서 이제 폴더블 중심으로 삼성전자는 하반기 물량을 이제 밀어내려고 하는 의지가 적극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말씀을 해주신 내용하고도 좀 부합이 되는 것 같아요. 프리미엄. 네. 예, 계속 이제 가격 경쟁력을 가진 제품.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도 전체적인 다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프리미엄 제품 라인업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네. 그럼 그 얘기를 좀 넘어가서 해보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는 이제 요 첫 번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상반기 왜 안 팔렸는지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이제 적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20년도까지 저희가 갤럭시 네. 노트가 있었는데 단종되게 되면서 그 출하량이 그만큼 빌 수밖에 없었고 네. 두 번째가 이제 올해 초에 팬데믹 재확산을 하게 되면서 저희 그 삼성전자 S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2월 출시하는데 그때가 딱 이제 그 재확산 겹쳤네요. 예. 겹쳤고요. 그리고 이제 GOS 사태 아마 조금 이제 잊혀졌을 것 네, 같은데 지금은 약간 잊혀진 것 같은데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네, 예. 그렇게 신뢰 되면서 문제가 좀 있었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조금 신제품들이 조금 다 부진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네. 그러한 상황이 맞물리게 되면서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하반기에 출시하는 폴더블의 무게감이 더 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네. 네, 그래서 이제 폴더블이 결국 이제 하반기에 잘 팔려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얘가 결국 잘 팔리려고 하면은 이 폴더블의 그러니까 출하량을 이제 나오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출하량이 확보되려고 하면은 결국 이제 가격 그리고 이제 예. 스펙이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가 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제일 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삼성전자 폴더블 출하량이 한 1,500만 대에서 1,800만 대 정도 잘 나오면은 이제 기록이 되면서 이제 수량이 그래도 어느 정도 볼륨이 네. 받쳐주는 그런 원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갤럭시 노트 시리즈가 이제 단종됐던 이제 갤럭시 노트 시리즈가 보통 한 1,200만 대에서 한 1,500만 대 정도 팔렸기 때문에 유사한 수준이네요. 네. 사실은 이 삼성전자 IM 사업부의 나름 ASP를 좀 높여주는 맞습니다. 역할을 이 노트가 했었던 거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대체해줄 만한 이제 유의미한 출하량이 올해는 폴더블 쪽에서 이제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 사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되면은 한 100%, 150%의 성장률인 건데 이 성장률 자체는 내년 23년도 한 70%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IT 기기 중에 뭐 PC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지금 뭐 역성장 굉장히 역성장 혹은 네. 굉장히 낮은 수준의 한 자릿수 성장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150%, 70%, 180%가 주는 요 숫자가 주는 이제 매력도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가지고 네. 이제 투자자분들에게도 요거는 충분히 모멘텀이 될 만한 특히 이런 장에서는 이제 될 만한 그 재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폴더블 쪽은 계속해서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가격 스펙 업그레이드라고 이제 관전 포인트를 찝어드렸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떤 말씀이냐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생각했었을 때는 폴더블이 이제 19년도에 처음 출시를 했는데 예. 그 당시에 출고가가 20년도에 죄송합니다. 저희 20년도에 이제 출시를 했는데 그 당시에 비쌌죠. 엄청 기억납니다. 비쌌죠. 엄청 비쌌습니다. 예. 280만 원, 예, 300만 원 깜짝 정도 놀랐어요. 예.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300만 원 주고 산 내 스마트폰이 가운데 막 주름 그렇죠. 있고 주름 있고 뭐 잘 망가지기도 네. 했었고요. 예. 워낙 이제 완성도가 좀 이슈들이 떨어졌었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대중화를 노리기에는 당연히 조금 이제 아쉬운 퀄리티와 아쉬운 가격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저는 그 폼팩터 변경이 주는 그래도 그 밸류는 그래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저희가 프리미엄 스마트폰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게 이제 800불에서 1000불 정도인 건데 1000불, 그러니까 2000불, 그러니까 그렇죠. 그 수준을 너무 이제 넘어버렸던 거죠. 1000불 이상을 주면서까지 웃돈을 지불하면서까지의 밸류는 조금 안 됐지만 이제 그 폼팩터가 주는 그 매력도가 한 100불에서 200불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이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폴더블 스마트폰 ASP가 지금 꾸준히 낮아지면서 올해 한 1200불대 선까지 이제 가시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ASP 자체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추이이고 특히 이제 그 Z 플립
같은 경우에는 요것보다 조금 이제 평균 ASP이기 때문에 이제 플립 같은 경우에는 그 1280불을 조금 하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요 정도라면은 충분히 이제 매력적인 가격대로 내려오지 않았나. 예. 라고 예, 보고. 사실은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적정한 가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폼팩터의 변경은 유의미했지만 그 과거에는 가격이 사실은 너무 비쌌다. 하지만 맞습니다. 최근에는 가격이 유의미하게 떨어졌고 그리고 여기다 우리가 폼팩터의 변경이 주는 프리미엄을 조금 더 붙이면 가격이 일반적인 이제 프리미엄 스마트폰보다 조금 높다라고 네. 하더라도 충분히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플립인가요? 제가 작은 요렇게 그거는 플립. 네, 플립은 사실 요 언더기 때문에. 안에 들어오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리고 이제는 저희가 볼륨이 이렇게 붙게 되면은 가동률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요 ASP는 저희가 이제 잘 팔리면 팔릴수록 높여 나갈 수 있는 거고 이것도 소위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되죠. 레버리지 효과가 예. 나타나기 때문에 그 간격을 좁히는 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주목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 이유고요. 네. 네. 그럼 저희가 마지막으로 사실 OEM 또 짚어볼 업체들이 있잖아요. 저희 오포, 비보, 샤오미 아무래도 이제 관련해서도 투자자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쪽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냐 싶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오포, 비보, 샤오미 중국 업체들 조금 이제 업데이트를 드리면은 네. 이 업체들이 이제 잘하고 있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잘하고 있는 지역들을 놓고 봤었을 때 이제 1위를 하고 있는 지역들이 잘 팔리고 있는 지역들이 주로 아시아, 그러네요. 중국, 중동, 아프리카 요 심지어 여기 지역들입니다. 넘버 원에 체크되어 있는 나라 2개는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도 들어가 있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 매크로 이런 리스크의 노출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수요단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수요가 약세이기 때문에 잘 팔려봤자 이제 성장 회복이 나타날 수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는 사실 물음표가 찍히는 네. 그런 상대적인 상황이기 매력도가 때문에 떨어지네요. 네, 예. 맞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이 OEM별로도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결론적으로 맨 처음에 서두에 던진 이야기에서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의 시장, 굉장히 좀 불확실한 시장 하에서는 역시나 우리가 믿을 것은 프리미엄, 맞습니다. 휴대폰, 스마트폰을 영위하는 업체들 중심으로 계속 이제 하나씩 나눠서 점점 더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좀 나눴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이야기 나눈 것들을 좀 결론을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 스마트폰 영업 환경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이제 PC, TV, 가전 이런 IT 어플리케이션 대비했었을 때는 그래도 이제 긍정적일 것 같다. 그래서 저희 스마트폰 안에서도 이제 좀 옥석 가리기가 이제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매크로적인 이제 환경적인 사실 지금은 이제 업황보다는 시황에 조금 더 이제 네. 초점을 맞춰서 봐야 하기 때문에 이제 시황적인 부분에서 가장 이제 리스크를 낮춰서 실적 가시성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업체들은 프리미엄 스마트폰 업체이기 때문에 네. 이제 프리미엄 스마트폰 업체라고 하면은 이제 아이폰을 생산하고 있는 애플, 그리고 네. 이제 폴더블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삼성전자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이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이제 부품 서플라이 체인 업체들 같이 해서 이제 투자 기회 보시는 게 하반기에는 조금 이제 그래도 유의미한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마지막 포인트가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애플하고 삼성 이야기를 한 건 이 네. 밸류 체인을 보자라는 이야기를 맞습니다. 하기 위한 빌드업이었던 거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애플의 밸류 체인을 중심으로 좀 보고 삼성전자에서는 폴더블과 관련된 밸류 체인을 중심으로 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종목들은 사실 저희 레포트에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관련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또 한 가지만 네, 더 말씀해 이제 주시겠어요? 예. 드리면은 그 아이폰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올해 이제 조금 트리거가 될 만한 요소가 이제 카메라 스펙 예. 업그레이드라고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스마트폰 자체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이 상황에서는 애플보다는 차라리 이제 카메라에서 개선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단가를 높여가면서 매출 실적을 한번 높여나갈 수 있는 트리거를 가진 카메라 부품 업체들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삼성전자 이제 폴더블 제품에서 제가 이제 물러설 곳이 없다라고 이제 삼성전자 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 말은 이제 전자 측면에서도 이제 이거를 더 많이 물량을 밀어내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써서라도 이제 뭐 지원금이라든지 지불하면서 이제 물량 자체를 높여 나갈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마케팅 비용 이제 뭐 이렇게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쓰게 된다라는 거는 전자 입장에서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어떻게 보면 그렇죠. 사실은 내용이기 해당 때문에 업체들한테 이제 나중에 마진 압박을 네, 가할 수도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측면들을 고려했었을 때는 이제 서플라이 체인 부품 업체들에게 조금 더 세트보다는 부품 업체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내용을 사실 좀 이 IT 세트 업체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하반기 수요 전망을 좀 해봤고요. 운이 좋게 사실 하반기 IT 수요 확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만, 예, 그거는 저희가 좀 더 이제 지켜봐야겠죠. 나중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산업에 대한 하반기 전망에 대한 유튜브가 계속적으로 좀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